자, 오늘 일장 시장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이제 10월도 다 갔습니다. 10월 다 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스닥이 일단 하방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일단 했고요. 그렇죠? 얘기를 일단 했고, 오늘 한 템포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빠졌는데 불안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나스닥 시장이 빠지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이 조정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 하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고요. 채권 수익률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채권 수익률 자체가 어제 다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한번 빠져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채권도 빠지고 미국도 빠지고 뭐 그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은 중심을 조금 잡는 과정이 필요해요. 중심을 잡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겠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다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여기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끝에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자꾸 여기 음봉 개수가 많다. 그렇죠? 이런 보통 RSI가 빠지는 쪽으로 보통은 나오긴 합니다. 상승 강도 자체가 계속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차트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까? 그래도 간만에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올라오는 흐름 자체가 만들어져 있죠.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일단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지금 국채 수익률이 빠지려 그러면 이딴 식으로 빠져줘야, 그래서 하락으로 모양이 바뀌어버려야 맞나요? 그래야지 좋은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요 정도 눌림 정도 되려는지 어떨런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던 그렇죠. 거래량이 없으면 보기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거래량이 없으면 있는 게 좀 쉽죠. 그래서 환 자체를 볼 때도 거리가 없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가 아직은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건 아니고 4.8 정도는 깨져야 4.8은 깨져야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어제 제가 대박천국 2부 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은행금리가 5%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예금을 하겠어요? 주식을 하겠어요? 은행금리가 5% 정도 되면. 어제 제가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도 주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00억 정도 있다. 여러분들이 한 100억 정도 있다면 어떨까요? 100억 정도 있다. 100억이 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다 이걸 얘기를 좀 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돈이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 돈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논다. 100억 있다면 집에서 놉니까? 예금금리를 요즘 보면은 예금금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높아졌고, 지금 보면은 금리가 1년인데 이거는 1년 정도 해서 지금 대부분 지금 다시 4%가 넘어가고 있죠. 4%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4%가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 1번. 유동성이 중요한데, 그럼 유동성이 중요하면 1억 2억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돈이 크면은 보통은 이러면은 은행이라든지 CMA로 옮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은행이라든지 CMA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채권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마지막 채권 금리를 타기 위해서 자금 자체가 그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금 자체가 채권으로 넘어가면은 채권의 매수의 자체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다 1번. 채권의 매수의 자체가 유입이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로 말씀을 해드린 거죠. 채권의 사람들이 채권 금리가 지금 5%가 넘어가고 5% 가까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매수를 합니다. 채권 매수. 주식할 바에는 채권을 좀 지금은 사야 될 것 같아. 채권을 매수를 하면, 채권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오르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채권 수익률은 떨어진다. 지금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아까 우리가 받는 것처럼 채권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겠죠. 그렇죠?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죠. 그렇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채권을 매수했던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팔고 채권에 매수하는 이런 부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 1번.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빠지고 채권 가격은 오르고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빠지는, 이해 갔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일단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도 빠지고 채권 수익률도 빠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 빠지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빠지면 자금이 다시금 어디로 유턴을 할까요? 주식으로 다시금 유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일단은 하방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하방으로 방향 잡았죠. 보인다 1번. 추세가 깨져 있는 만큼 빨리 돌아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은 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단지 이제 우리는 추세가 깨진 게 사실 좀 됐잖아. 지금 보시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추세 깨진 거는 8월 16일, 그렇죠? 8월 16일에 추세가 깨졌고 되돌림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거죠. 그렇죠? 8월 16일에 깨졌고, 그래서 우리가 에비 엄마님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7월 말 8월 달에 현금하자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1번. 그때 뭐 현금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9월 달에 우리가 또 현금하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현금하자 그랬던 거죠. 오래됐어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깨진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추세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추세 깨진 거는 요때죠. 8월 14일입니다. 그렇죠? 8월 14일에 깨졌고, 요거 되돌림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튜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보여드리냐 하면, 왜 이걸 보여드리고 있냐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빠졌죠? 정신없이. 그렇다. 이제 미국은 시작이고 우린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데미지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반영이 먼저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는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일단은 하단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수준까지 와 있죠. 여기서 반등을 하나 못하냐가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2293포인트가 깨지면 한 템포 더 빠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오케이, 알겠다 1번. 2293포인트가 깨지면 한 템포 더 빠진다, 한 템포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한 700포인트까지 지금 열어두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염두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추세가 전환되면은 전환하는 대로 공략할 겁니다. 알겠다 1번. 근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일봉상의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쉬자 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굳이 종목을 공략을 진짜 하고 싶으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얘기를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해 드렸죠. 일반적으로 시장이 강세장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강, 후강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전약, 오전 약해도 후강, 오후는 강해지는, 약세장의 경우에는 전약, 후약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정강, 후약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지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오후장이 강하면 강세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맞나요? 오후장이 약하면 여전히 시장은 약세장이지만, 약세장 그러니까 이렇게 약세장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오후가 한번 강해지면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오케이. 근데 요즘은 강세장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연속성이 문제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시장이 강세로 가기 이전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보수적으로 한다. 혹은 시장의 일봉상의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종목의 흐름을 잡는 종목군들은 있죠. 오늘도 일부 종목군들, 현대 BNG 스틸,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상한가 오늘 진행이 됐었고요. 에코플라스틱도 오늘은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나는 아직 주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공부에 조금 더 주력을 하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업종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이는 부분은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일봉상의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전환이 돼 있죠. 그래서 좀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권이 여기로 보여요. 가격권은 22,550원 정도로 보이고요. 22,550원 정도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22,550원을 돌파하면 딥노이드는 한번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같은 역시 회사죠. 같은 회사 중에서 우리 JL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JL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넘었습니다. 추세는 일단 넘었고요. 문제는 요번 파동이 어디까지 가주느냐가 이제 문제긴 한데, 요번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오늘도 거래가 일단 좀 많이 도마이 됐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JLK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뇌졸중 솔루션이 건강보험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이 시장 활성화가 된다면 JLK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한번 기염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의료 쪽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덴티움도 오늘은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 동반되면서 저항선을 지금 돌파해내려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자꾸 팔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미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 자체가 엄청 많이 줄었죠.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수가 다시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이제부터 관심을 잡으시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그때가 공략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만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코어라인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보도록 하죠. 코어라인소프트도 지금 보면은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다.
의료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CT 영상 데이터 전문 의료 AI 업체입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JLK라든지 그쪽하고 같은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의료 AI, 그냥 AI라고 하지 마시고 의료 AI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쪽에서 CT 영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호회수가 계속 좀 출연을 할 수는 있어요. 수급적으로 약간 좀 리스크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2024년 1월 달에 내추럴 판독 솔루션, 요거 이제 수가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JLK하고 지금 같은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까지 해서 같이 이제 관심을 가져 두시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시장이 아직까지 중심을 못 잡아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겨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방송은 일단 마무리하고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으니까 주말은 좀 푹 쉬십시오. 시장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은 좀 푹 쉬시고, 저희는 다시 월요일 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악회 있죠? 2023년 11월 18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 아니고요. 토요일 오후 4시에 거암 아트홀에서 또 연주회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나왔네요. 몰랐는데. 그래서 안녕, 고생하셨어요.